이번 영상은 주요 이평선인 이 5일 이평선과 20일 이평선을 통해서 현재 주가의 위치를 파악하고 그리고 대응하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는 우리 코스피와 코스닥이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코스피는 요 21 이평선, 파란 21 이평선도 상향 돌파하면서 계속해서 상승 흐름이 이렇게 나와주는 그러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일단 스윙 투자자인 저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지수가 반등이 나왔을 시 수익을 제법 만들어 놔야 또 지수가 약한 모습이 나올 때 또 그 수익금으로 계좌를 지키는 매매를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수익률처럼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는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 금요일날 뉴욕 증시가 또다시 나스닥 중심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월요일장 우리 시장도 당장에 요 빨간 5일 이평선을 이탈하는 또는 지키는 그런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모습으로 보이고, 뉴욕 증시에 영향을 보인다면 장중에 일시적으로나마 또는 시초가부터 5일 이평선을 또 한번 깨는 그런 테스트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시장이 어떠한 방향성을 아직 갖지 못한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조급해하지 말고 여유를 갖고 시장과 종목을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드린 요 1편이라는 거 보니까 또 관련된 내용으로 2편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오늘은 1편 주요 이평선, 이 5일 이평선과 20일 이평선을 통한 주가 위치를 파악하고 그리고 대응하는 가장 첫 번째 또는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스윙 투자자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무슨 투자 관점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매매 형태에 따라 우리가 어느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지가 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단타는 어찌됐든 당일 매수, 당일 매도 다 청산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중장기 투자는 짧게는 뭐 몇 개월, 길게는 몇 년 동안 종목을 보유하는 것이고, 스윙 투자는 매수해서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주 동안 종목을 홀딩하면서 수익을 늘려가는 그러한 매매 형태이기 때문에 각각의 매매 형태가 장단점이 있듯이 내가 어떤 주된 매매 형태로 이 종목을 또는 주가지수를 바라봐야 되는지는 차이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스윙 투자자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지수와 이평선의 현재 위치로 대응을 한다. 그래서 이 주요 이평선을 5일 이평선과 20일 이평선을 이제는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저도 이 5일 이평선과 20일 이평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스윙 투자자이기 때문에 5일 이평선과 20일 이평선 단기 며칠 몇 주 동안 보유해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이평선은 바로 저 개인적으로는 5일 이평선과 20일 이평선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가가 5일 이평선 아래에 있을 수도 있고 위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는 1번, 동그라미 1번을 먼저 접근을 해보면은, 주가가 5일 이평선 아래에 있을 때 또는 위에 있을 때도 20일 이평선도 필수로 함께 보자. 왜? 우리는 스윙 투자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주가가 5일 이평선 1번 아래에 있을 때, 이제 20일 이평선은 또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주가가 5일 이평선 아래에 있는데 주가가 20일 이평선 위에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5일 이평선처럼 20일 이평선 아래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상당히 차이점이 있는 것인데, 주가가 5일 이평선 아래에 머물고 있을 때 20일 이평선 위에 주가가 있다면은 그 아래 주가가 5일 이평선에서 이탈을 하더라도 21 이평선을, 그렇죠, 21 이평선 위에 있다면 21 이평선을 또 한번 지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코스피를 갖고 요 방금 말씀드린 숫자로 말씀드리면은 1번 그리고 21 이평선 1번, 그렇죠, 아래 5일 이평선 아래 21 이평선 위, 요 내용을 보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5일 이평선 위고 21 이평선 아래입니다. 그런데 당장 내일 월요일날 요 5일 이평선을 이탈한다면 5일 이평선 아래 주가가 머물게 되고, 대신 아래에는 요 파란
21이평선이 또 요 위치에 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5일2평선을 이탈했다 하더라도 스윙 투자자 관점에서는 야, 나는 21이평선까지는 지켜줄 때까지는 한번 며칠 더 홀딩을 해본다던가 아니면 분할 매수를 조금 더 이때까지는 기다려보고 여기서 지지가 나오는지를 보고 분할 매수를 한다던가 이런 전략을 세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5일2평선 아래 주가가 있고 21이평선도 위가 아니라 같이 아래에 있다면 쉽게 얘기해서 주가가 5일2평선 아래에 있고 21이평선도 아래에 있는 그런 모습은 바로 요런 구간이죠. 요런 구간. 그렇죠? 파란 21이평선 아래 주가가 있고 빨간 5일2평선 아래 주가가 있고 그리고 5일2평선조차 회복하지 못하고 21이평선도 회복하지 못하는 요런 구간대는 아예 쉬어버리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5일2평선조차 회복하지 못하는 21이평선은커녕 5일2평선도 회복하지 못하는 이런 급락이 나오는 그러한 모습, 5일2평선이 저항이 되는 이런 라인대에서는 매매를 하고 수익을 얻는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가가 5일2평선 아래에 있을 때 항상 21이평선도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를 체크를 하면은 매매 전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주가가 5일2평선 위에 있을 때 그때도 21이평선이 아래에 있을 수도 있고 위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지와 저항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지금은 5일2평선 위에 있고 금요일 종가상으로는 21일 이평선 위에 있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스윙 투자로 접근을 했을 때 야, 내가 보유한 종목이 조금 빠지더라도 지수상 요 5일2평선을 계속 지켜준다면 조금 더 반등을 생각하고 홀딩을 해본다던가 그렇죠? 5일2평선과 21이평선을 지금 다 지수상 회복을 했고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5일2평선을 지켜주는 하락이 나왔다 하더라도 홀딩을 해본다던가 그렇죠? 또 5일2평선과 21이평선이 이격이 크게 벌어져 있지 않으면은 5일2평선을 이탈하더라도 홀딩을 해본다던가 이러한 식으로 이렇게 5일2평선이 위치에 따라 21이평선이 어떤 위치가 나오느냐에 따라 우리는 전략을 이렇게 다르게 가져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젠 첫 번째는 기준이 5일2평선으로 삼았었는데 두 번째는 주가가 21이평선을 기준으로 삼았고 아래에 있느냐 주가가 현재 주가가 21이평선 아래에 있느냐 또는 위에 있느냐 요럴 때도 5일2평선을 필수적으로 함께 봐야 된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21이평선 아래에 있을 때 5일2평선은 주가가 위에 있다면은 쉽게 얘기해서 요 파란 21이평선 아래에 주가가 이렇게 머무르고 있는데 그런데 5일2평선은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요랬을 때는 조금 시장을 좀 흐름을 보면서 요 21이평선을 회복하는 또는 돌파하려는 그런 시도가 나올 수도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21이평선 아래에 5일2평선을 타고 가고 있다면은 그때는 조금 더 스윙 투자자 입장에서는 홀딩해보는 그런 전략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5일2평선과 21이평선이 이격을 줄이는 상황이 왔을 때 그것을 한번 돌파해보는 그런 시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주가가 21이평선 아래 그리고 5일2평선 아래 매우 안 좋은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가가 21이평선 위에 있을 때 그리고 가장 좋은 5일2평선 위에 있을 때 지금과 같은 일단은 상황인데 지금이 뭐 여기서 계속 추가적으로 상승한다 그러한 모습은 아닐 것이고 우리가 상승 흐름이 강하게 나왔을 때는 바로 이런 모습이죠. 종목들도 그렇고 이 주가가 21이평선 위에 있고 5일2평선도 위에서 타고 가는 이것이 최고의 상승 추세를 유지하면서 급등하는 주가지수든 종목이든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5일 이평선과 21이평선을 주가가 다 머리 위에 있을 때는 일시적으로 밀리더라도 그 아래 또 한번 21이평선을 테스트하는, 거기에 테스트에 성공하면 2차 상승도 나오는 이러한 기회까지는 우리가 한번 더 계속 홀딩하면서 스윙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켜보고 대응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상당히 복잡한 것 같지만은 우리가 주요 이평선 스윙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5일 이평선과 21 이평선이 상호 간에 경우의 수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 그 경우의 수에 따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결국에는 5일 이평선과 21 이평선의 지지와 저항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상호 간의 이런 연계성을 우리가 머릿속에 갖고 있다면은 지금 당장에도 월요일 날 5일 이평선을 이탈을 하지만 그 아래 요 파란 21 이평선이 있기에 스윙 투자자 관점에서는 조금 더 홀딩해보는 전략도 가져갈 수가 있다는 그런 전략을 세워볼 수도 있겠죠. 물론 내가 이것은 주가지수의 모습이고 내가 보유한 종목도 이러한 이평선, 5일 이평선과 21 이평선으로 대응을 이러한 식으로 똑같이 해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5일 이평 스윙 투자자 입장에서는 5일 이평선과 21 이평선을 이런 경우의 수를 얼마만큼 머리에 잘 갖고 있고 또 그것이 지지와 저항이라는 모습 속에서 어떠한 모습이 나오느냐에 따라 스윙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그런 이평선과 위치가 바로 요 5일 이평선과 21 이평선이 아닐까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자체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이 그 내용 갖고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빠르게 말하다 보니까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은 요 부분을 한번 머릿속에 잘 체크를 하시면서 지금 보유하신 종목 또는 관심 있는 종목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또는 이런 뉴욕 증시 다우와 나스닥이 지금 어디서 지금은 이건 나스닥 일봉 차트인데 이렇게 뭐 5일선을 지지를 해주고 있고 아래 21 이평선도 이제 머리를 들고 올라오니까 이런 것을 한번 스스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고 계속해서 대응을 어떻게 짜려는지 그러한 생각을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2편 오늘 말씀드린 내용의 그 이후에 우리가 더 추가적으로 무엇을 확인해야 되는지 이런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